최초의 마시멜로 실험은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세 어린이 653명이 실험 대상이었죠. 기다리면 더 많은 마시멜로를 주겠다는 연구자의 말과 함께 아이들의 자제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마시멜로 실험이 유명해지게 된 이유는 실험 15년 후 발표된 추적 조사 결과 때문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30초 만에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와 연구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아이는 대학 입학시험 점수가 무려 210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연구진들은 어렸을 때의 참을성과 자제력이 훗날 학업 성적과 사회적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1989년 연구자들은 두 번째 마시멜로 실험을 합니다. 이번엔 끝까지 기다린 아이들의 수가 더 많아졌죠. 무엇이 아이들의 자제력을 높여준 걸까요? 첫 번째 비밀은 마시멜로에 덮여진 뚜껑입니다. 연구진들은 뚜껑을 덮어서 아이들을 유혹으로부터 차단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8분 32초를 기다렸던 1966년의 실험과 달리 기다림의 시간이 평균 11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떤 아이들에게는 기다리는 법을 알려주겠죠. 재미있는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거나 마시멜로가 먹고 싶을 땐 맛없는 솜뭉치나 구름을 떠올리라고 알려줬습니다. 기다리는 법을 알게 된 아이들은 평균 13분을 참았습니다. 연구진들은 참을성과 자제력의 차이는 기다리는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다는 두 번째 결론을 내렸습니다. 동영상 잘 보셨죠? 우리 부모님의 마시멜로는 뭔가요? 우리 자녀들의 마시멜로는 뭘까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순서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돈이더라고요. 돈을 어떻게 이제 모으느냐, 쓰고 싶은데 모으느냐, 또는 하고 싶은 걸 참아가지고도 이제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모으느냐, 그래서 쓰고 싶은 걸 참아가지고 어떻게 노후를 행복하게 살 거냐. 그런데 그 돈은 결국은 금융상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은 비껴갈 수 없고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품에 관한 겁니다. 이건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시멜로의 세 번째 특징 중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 하면은 용이 옛날에는 시골 개천에서 났다고 합니다. 가끔이요. 근데 지금은 대치동 옆에 양재천에서만 난다고 합니다. 용이. 정보력과 실행력이죠. 그래서 내가 참을 수 없는 그런 기질과 그런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계속 루저로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어떤 방법과 시스템, 그거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금융상품이 아니고 자녀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척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를 가슴에 심어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피해갈 수 없는 금융상품이라는 건 뭐냐면 세액공제용 연금저축입니다. 그건 다 아시잖아요. 세액공제용 연금저축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납입을 전기간 한다는 거죠. 55세, 60세 경제활동, 60세까지 경제하는데 너무 길다고 납입을 10년만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왜? 내약 공제를 받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걸 들면서 중간에 해지하겠다고 해서 가입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해지하면 혜택 받았던 거 다 뱉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벌금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전 기간을 꾸준히 내면서 목적지까지 가는 상품이란 얘기죠. 이제 그거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빨리. 이게 이제 23세신데 23세가 55세까지 33만 원을 냅니다. 설명을 이렇게 해서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1억 2,700을 내고 2억 4,400을 냅니다. 좀 많이 받는 건 같은데 이게 진짜 많이 받는 거야? 그걸 이제 월로 환산해 보면 55세 시점에 76만 4천 원을 냅니다.
그럼 23세가 55세까지 33만 원을 내고 55세부터 죽을 때까지 76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괜찮은 거잖아요. 그죠? 2배를 받으니까. 그런데 이게 좋긴 좋은데 얼마나 좋은 거야? 이런 의문이 가시잖아요. 계곡을 건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계곡을 건너갈 때 건너지 못할 중요한 리스크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직이에요. 실직해서 돈을 못 벌면 못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2번째는 본인의 의지원 없이 아파서 일을 못하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첫 번째 실직의 문제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10년을 내면은 보험료를 한 4,700을 냅니다. 해지하려고 갔더니 150만 원 줘요. 해지할 수 있어요? 여기 20년을 냈더니 한 7,900을 냈는데 해지했더니 한 300만 원 줘요. 해지 못하죠. 근데 이게 왜 그런 거야?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잠깐 봤더니 2억 4,400을 줘요. 몇 년 더 기다리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건강하기만 하다고 하면은 여기까지 가겠죠. 어떤 일이 있어도. 그죠? 어떤 일이 있어도 가죠.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선명한 55세 시점에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지와 상관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정도를 하려면은 이 월 보험료가 자기는 월 평균 수입의 10%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300만 원을 갖다 3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돼. 난 200만 원 벌 것 같아. 그럼 2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돼. 그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서 내가 그 실직을 하더라도 300을 받아 실직했어요. 근데 이거를 유지만 하면은 2억 4,400을 받아. 그럼 알 30만 원은 벌 수 있잖아요. 그죠? 300 벌다가. 알바를 해서 100을 벌려면 좀 부담스러웠지만 30만 원을 벌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상황에서도 실직하고 상관없이 여기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2번째,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파서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아파서 못하는 경우는 납입면제, 50% 장애. 이건 문제 받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위암이 걸렸다. 50% 되려면 위를 다 잘라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여기 2번째, 라이프 케어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거는 암 내추럴 급성징후세. 그냥 암 진단만 받으면 납입면제예요. 그죠? 위암이건 간암이건 폐암이건. 중대암은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5대 장기 이식 수술 이런 걸 받아도 납입면제. 이제 앞으로는 모든 장기나 모든 것들이 관리의 시대가 아니고 교체 시대예요. 임플란트 관리 아니고 교체잖아요. 인공관절 교체잖아요. 심장이고 간이고 모든 걸 다 교체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눈도 공장에서 생산돼서 나와요. 10년 후에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무지개색으로 사가지고 월요일부터 빨주노초 파고로 갈아 끼고 다닌다니까. 그래서 이 장기가 다 이식이 가능한데 이럴 때도 납입면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서 내가 못할 때 그게 해결이 되죠. 근데 세액공제연금 있으면 깨서 써야 되잖아. 이건 아파서 못하는 부분이 해결이 돼요. 현재 제가 연명급부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이 사망보험금이 이제 3억 2천인데 이거 사망보험금을 지금 보고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사망보험금의 50%를 연명급부로 할인해서 쓸 수 있거든요. 이게 연명급부가 그런 심각한 상태에서 쓰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우습게 연명급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더라는 얘기. 우리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 충치가 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치과를 못 간 거예요. 근데 그 바이러스가 치신경을 타고 심장으로 가서 심장 다 망가뜨린 거예요. 건강했는데. 그래서 심장 이식 수술하지 않으면 생존하지 못한다는 판정을 아산병원에서 받아요. 그래서 이식 수술 신청을 했는데 대기번호 3번을 받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에 제주도에 가 있는데 아산병원으로 오라고. 오는 중에 2순위에서 1순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30세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았어요. 40대 초반에. 근데 그 이식을 받을 때 그 수술비, 그 다음에 그게 회복될 때까지의 의료생활비가 엄청나게 든다는 거예요. 근데 2억 원을 보장을 마침 가지고 있어가지고 1억 원을 받아서 했는데 1억 원이면 되게 큰 금액으로 충분할 줄 알았는데 그게 금방 소진이 되라는 얘기죠. 그래서 죽음은 두려움을 주지만 이 가난한 건 서럽다는 거예요. 조급하고. 그런 거를 지금 1억 6천을 갖다 쓸 수도 있는 그런 보장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설명을 제가 드리면 이 저축 기능이나 연금 기능 이거를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그것만 보고 선택을 해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저축이나 보장 기능 이것보다도 마지막 중요한 그런 기능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도 이걸 하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도깨비라는 드라마 보셨죠?
그래서 도깨비라는 드라마에 보면은 갑자기 사망을 하면은 멋진 찻집에서 자주 마주 앉아서 이제 망각의 차를 권합니다. 근데 망각의 차를 못 마셔요. 근데 왜 못 마시냐면은 그 미안함 때문에 못 마십니다. 예? 부모는 자식한테, 자식은 부모한테. 예? 내가 받은 것만 많고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너무 미안해서. 그 미안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죽어서 나오는 사망보장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보장이 3억 2천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3억 2천 그런 미안함을 주는 거로도 되게 의미가 있는데 이건 살아서도 보장을 받고 나중에는 낸 거에 2배 가까이로 돌려받는 이런 보장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23세이니까 학생이니까 너 취직해서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10년 뒤로 가봤어요. 그러면 33세죠. 33세니까 33만 원에 71만 원으로 됩니다. 근데 받는 금액 2억 4천은 똑같아요. 한 5천만 원을 더 내는데 받는 금액은 똑같아요. 그럼 부산을 향해서 가는데 10년 지금 선택을 하면은 10년 후에 천안 대전을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애는 일산에서 출발을 못 하고 있어. 왜 그러냐면 애들한테 이제 이걸 두 가지를 가지고 물어보죠. 너 실직해도 33만 원 낼 수 있어? 그건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71만 원 낼 수 있다? 못 낸다는 거예요. 출발 자체도 못 하는 거죠, 일산에서. 그럼 이 보장이 어떻게 환급금도 2배로 주고 또 이런 납입 면제도 두고 막 여명급보도 쓸 수 있게 이렇게 엄청난 혜택을 줄 수 있느냐? 그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10년째 한 4천만 원 해도 해지하면 100만 원밖에 안 주죠. 7천 원 해도 한 200밖에 안 주죠. 환급금은 이거밖에 안 주는 거예요. 보통은 3천을 냈으면은 한 2천에 2,500을 주잖아요. 그걸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한 100만 원만 주고. 그때 안 줬던 거를 세이브 했다가 끝까지 버틴 사람에 몰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익이 가능한. 내가 55세까지만 갈 수만 있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상품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이 이렇게 유리한 거예요. 그냥 유리한 게 아니에요. 금융감독원에서 승인을 낼 때, 야, 어떻게 이렇게 2배 수익을 확정적으로 줄 수 있냐,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저희, 중간에 해지하는 사람 비율이 한 20, 30%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줄 걸 안 주고 맞다게 이렇게 줘요. 그 일리가 있네,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마시멜로 플랜으로 이렇게 이걸 해서 가입을 한다고 그러면 해지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럼 통계치가 바뀌죠. 그럼 이거는 오래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플랜을 해성 플랜이라고 해요. 지금 사라져가고 있어요. 헨리 해성처럼.